네, 매증시에 대한 최고의 분석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열어보시죠.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금 회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 20년 만에 최장기간의 상승을 눈앞에 두고 오늘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어감도 필요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밤에요? 네, 계속 반등하다가 오늘 약간 쉬었는데요. 큰 의미 자체를 두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20년, 30년 만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아마 7일, 8일 연속 상승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한 2, 3주 동안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주가의 하락에 대한 큰 걱정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일단 좀 방점을 두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요.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조정 국면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10% 하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조정에서 탈피하는 것도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보면 조정 국면에서 바닥에서 10% 상승인데요. 8월 5일자 대비 나스닥이 10% 아래에서 바닥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지금 4, 5% 정도 줄어들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11일 만에 거래일수를 11일 만에 지금 반등했는데 이것은 몇 년 만에 최고 기록이냐? 2011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빨리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에서 회복할 때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이런 건 우리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선거 있는 해 보면 9월 달은 거의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 경험치는 있다는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 및 지수의 8월 5일이요. 8월 5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점이었던 겁니다. 지수가 S&P 500 나스닥. 그때가 바로 한국에서 10% 떨어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이요. 딱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냐는 건데 어제까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20%. 물론 오늘 2, 3%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해서 탑 10 중에서 탑 10, 그러니까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회복한 주식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메타 플랫폼이 가장 먼저 회복할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버크셔스가 제일 먼저 사상 최고를 어저께 이렇게 했고요. 오늘 쉬어봤자 0.1%, 0.2%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버크셔스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빅테크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만한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을 요즘 좀 팔았잖아요. 절반 가까이 팔았지만 여전히 31%를 갖고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았지만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크셔스가 25% 정도의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버크셔스가 지금 평균적으로 12에서 13% 정도의 현금 유지했었는데 이제 25%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에 따른 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은 현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시청자분들도 워렌 버핏은 다 존경하고 워렌 버핏의 책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주식을 샀냐 팔았냐 하는데 정작 버크셔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버크셔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여러 개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 자체를요. 최근 15년 이후, 2015년 이후, 2020년 이후, 최근 1년 연초 대비의 주가 흐름을 4가지 도표를 해놨는데요. 버크셔스가 지금 2015년에 보면 226%, S&P 500 지수가 170% 올라갔습니다. 2020년 이후만 보면 96.4%대 72.2%, 최근 1년만 보더라도 27.4%대 22.6%, 올해만 보겠습니다. 올해 S&P 500이 18% 올라갔는데요. 연초 대비 23.8%.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주식 투자해서 연초 대비 25%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것인데요. S&P 500보다 좀 낮거나 이런 분들 보면 S&P 500 지수를 우선 갖고 하셔야 되겠고요. 지수보다 조금 더 버크셔스의 워런 버핏의 종을 좀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워런 버핏이 단기적으로 뭘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절대 이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보다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주식 운영하는
벅시에서의 그 자체를 여러분들 좀 갖고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시작할 게 없습니다. 한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제 종목을 좀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미증시 11일 만에 회복하는 데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 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주목하시고요. 저희 그 고점 대비 10% 미증시 하락했을 때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11일 만에 다 회복이 이제 역으로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나스닥 기준으로요. 자, 이제 그럼 종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도 주가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고 오늘은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땡큐 오징어 게임 2 아마 글로벌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신작 기대감도 있고 자, 광고 부분 전망으로 넷플릭스 3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종가까지 이어졌어요. 네, 종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이냐면요. 다른 것들이 사상 최고가에서 랠리 갔을 때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17일 종가를 691.69달러를 기록한 이래 그 가격 위로 끝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워낙 급등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때 다들 집에 있으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그냥 외출 자체가 금지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이 많이 늘어났다가 외출하게 되니까 이제 넷플릭스 끊었고 그래서 감소한 것이 2분기 연속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이디 공유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아이디 공유해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고 이제 각국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안 본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하셨잖아요. 놀라운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냥 인구가 뭐 5,500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훌쩍 넘지 않습니까 지금요? 한 그 머니투데이의 신문에서도 기사를 제가 오늘 검색해 봤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이죠. 3월 말 기준으로 월 사용자가요. 대한민국에 1,173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도요. 네. 1,173만 명이 월에 한 번 이상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대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중에 넷플릭스를 얼마나 많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모르겠어요. 네, 정말 투자는 가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넷플릭스의 주주건 아니건 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계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의 말씀하셨던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물론 오징어 게임 2라든가 오징어 게임 2가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 앞두고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단기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부류가 라이브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전에는 VOD였는데 지금 실시간 보는 것들이 꽤 많이 늘어가 있는데 그래서 NFL의 이번에 크리스마스 경기, 크리스마스 날 당일 경기 그리고 WWE 하면 이제 레슬링 아닙니까? WWE, RAW가 이번에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기존 거 나오는 거죠.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해피 길모 2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계속 나온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늘어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광고 시장에 2021년부터 이들이 광고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싼 요금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제일 싼 요금은 없애고 제일 싼 요금 보려면 형 광고로 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광고로 보는 요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6.9달러인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조금씩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주당 이익 증가라든가 매출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1,173만 명이 대한민국에서도 월 사용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부터 여러분 주식 투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그 종목 고르실 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가깝게 저희 좀 조언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넷플릭스는 참 월가이드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넷플릭스뿐이겠어요, 여러분? 또 월가이드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넷플릭스보다 먼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보다 잘 나가는 월마트 4일 연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지난주 실적 발표했거든요. 지난 실적 발표한 날부터 하면서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란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기사를 별로 많이 쓰지 않는 뭐 대표적인 뭐 명성 있는 전 세계 유력지 중에 하나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월마트에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월마트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광고 시장입니다. 광고 시장. 아시다시피 월마트는 이제 마트로 시작한 건데요. 그게 보시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모바일 쪽 늘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의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광고 시장에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고 그것이 엄청나게 수익이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업계에서 온라인 쪽에서만 보면 아마존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월마트의 성장세가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역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고 이번에 CEO가 얘기한 것도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걸 분석하고 카탈로그 하는데 뭐를 이용하고 있느냐? AI를 활용하면서 100배 이상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이번에 월마트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저도 한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월마트에 강세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갖고 있고 월마트의 모든 사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월마트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넷플릭스 오늘 월마트를 다시 다 모두 이제 월가이드에서 함께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또 엔비디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컨빅션 매수라고 강력 매수 추천되는 종목 바로 엔비디아고 그걸 내놓은 곳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어저께 이제 발표한 건데 제가 오늘 조금 더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주가 약간 쉬었는데 아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미국 네. 시간.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날 새벽에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데 얼마나 좋은 실적을 발표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섣부리 예상을 할 수 없겠는데요. 특이한 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빠른 속도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엔비디아의 제품에 주문하면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TSM이잖아요. TSM이 지금 가이던스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에 출발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말씀드린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다시 한번 성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경쟁사인 AMD의 계속 이런 돌발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좀 끄떡없는 모습, 좀 장기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AMD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 오펜하이머스도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AMD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아직은 멀었다. 그런 게 오늘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예.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